2019년 12월 31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이맘때쯤 되면요. 야, 이제 한 해가 다 가는구나. 또 새해가 오는구나. 시간 더럽게 빨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12월 31일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작 12월 31일은 똑딱똑딱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시간이 되면 우리 앞에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자, 2019년 한 해 동안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2019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미쓰리가 나아갈 길도 함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특히 12월 31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저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에너지와 어떤 감정을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분들과 공유하고자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1년 전에요. 1년 전 가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18년도 가을은요. 원래 가을은 수학의 계절인데 여러분들은 수학 못 하셨을 거니까 2018년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 아니라 2019년을 준비하는 그런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2018년도가 참 어려웠던 장이었거든요. 2017년도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수익률을 챙기시라기보다는 아이고, 이거 2017년과는 완전 다른 판이네. 이게 무슨 일이요? 라고 이렇게 약간 당황하셨을 텐데, 그 당황을 약간 좀 진정하고, 이런 시장도 있구나. 내가 이걸 빨리 캐치해서 내년을 또 준비해야지. 어떤 이런 준비의 시간을 가져보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가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나 이제 또 나이 먹는구나. 뭐 이렇게 되게 속상해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패기와 열정과 체력과 의욕이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패기와 의욕과 체력은 남다르지만 어떤 경험이라든가 연륜이라든가 지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분명히 체력적인 면이라든가 의욕적인 면은 예전에 그것과는 다르지만 그 한 살 먹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경험이라는 걸 얻고 연륜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는 어떠한 그러한 저는 자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자신만의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올해 또 지나갔어. 나 올해 또 돈 못 벌었어. 내년에 돈 좀 벌어야겠어. 단순히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작년에 못 벌었을까? 사실 돌아보는 게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우아하게 했지만 인간이 자신의 발치를 돌아보는 일이 상당히 쪽팔립니다. 예. 자기가 걸어온 그 자치가 매일매일 꽃길은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쪽팔림도 있고, 창피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남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내 스스로 굉장히, 너 이렇게 모질이 역할을 했어, 모질이 짓을 했어. 이렇게 다시는 돌이켜보기 싫은 날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겠죠. 그러나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019년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이고요. 2019년도는 프로들의 장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래 나 2019년 돈 못 벌었어. 왜 못 벌었냐면 미쓰리가 프로들의 장이래. 난 프로가 아니거든. 이렇게 서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거 되게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제 후배 녀석이요. 어찌 보면 그 녀석은 그냥
주식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사람 상대를 별로 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직업이 적합한 녀석이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굴러서 이 증권 바닥에 들어와서 증권 전문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영업 체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업 체질이 아니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더 열심히 해야 되라는 얘기보다는 영업 체질이 아니야라는 얘기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나가 그랬잖아. 나는 영업 체질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다가 열받아가지고 세상에 영업 체질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영업 체질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고, 그 주머니를 열게 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간슬개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 미쓰리가 정의 내리는 이 영업도요, 지금 상당히 우아하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환장하게 했을, 웬만하면 내가 때려치고 싶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누나가 나 영업체질 아니라며? 나 영업체질 아니야 이러는데, 아유 그냥 뒤통수를 한번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미쓰리가 2019년도 선수들의 장이라고 그랬어. 나 그래서 돈 못 벌었어. 그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고요. 그러나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후회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누군가 저에게, 야, 너 과거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언제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 뭐 사람이 변합니까? 개가 똥을 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거고요. 설령 다른 결정을 해서 다른 길을 갈지언정 저는 또 다른 어떠한 뭔가를 또 저지르고 또 사고치고 또 똑같이 힘들 가능성이 전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보다는 조금 쪽팔리지만 조금 민망하지만 그동안의 나의 발자취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못한 것만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똑바로 걸어볼까?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50%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2020년 울트라 캡숑 뭐 그런 선수들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예.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갈 길만 가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몇백만 원으로 몇십억 벌었다. 이거는 그냥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그런 분들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몇몇 분들,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몇몇 분들이고, 웬만한 개인들은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굳이 예를 들면 2020년에 나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지, 몇백만 원으로 몇십억 번다? 포기하세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자신할게요. 대신에 그냥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수익이 뭐 소가 뒷걸음질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 그럼 그 기승전결, 어찌 보면 그 매매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한 번 매매를 해요. 또 벌었어. 그러면 내가 이 매매가 나한테 맞나 보다라는 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그 매매를 계속 적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계좌가
빨간색만 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솔직히 뭐 제가 아까 뭐 몇백만 원으로 몇십억 타령했지만 여러분들 소망이요. 아마 지금 야 본전만 왔으면 이만큼 소박해지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주식하실 때 소원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최소한 한 1,500원 돼야지. 이런 꿈을 꾸셨던 분들이 지금은 뭡니까? 아휴 그냥 1,000만 원만 와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꿈이 엄청 소박해지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2019년도는 그래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내 계좌에 파란색은 만들지 말자. 내가 본전에만 감사하는 그렇게 소박한 인간은 이제 그만하고 빨간색만 한번 만들어보자. 이 마인드 하나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거예요. 미쓰리 2019년 마지막 증시 거래일에 코스피가 2200을 못 지켰네. 게다가 12월 30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거든. 아이고 이거 미국과 중국이 1월 4일 날 뭐 합의한다고 하는데도 이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네. 어떻게 하지? 시장에서는 이거 증시가 숨고르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급락의 서막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미쓰리 나 너무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12월 30일 다우지수는 0.6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67%, S&P 500은 0.58% 하락했습니다.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 미만 하락했어요. 자, 근데 이날 뉴욕 증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연말과 연초는 워낙 거래가 좀 한산해.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과매수 상태야.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12월 30일 이렇게 하락한 거는 아름다운 조정이야 라고 토닥토닥 위로는 해줘요. 근데 여러분은 그 위로가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되냐 하면 이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2020년 1월 4일 중국의 류오 부총리가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수일간 체류할 것이며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하락한 거예요. 그동안 저것들이 1단계 합의를 하네 뭐하네 뭐 관세를 인상하네 인하하네 맞네 아니네 막 갑론을박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구체적으로 1월 4일 류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서명할 거래 라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왜 하락했지? 진짜 정말 뭐 다 반영된 건가? 이런 분위기. 뭔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드시는 거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1월 4일 날 중국의 류오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며칠 동안 체류할 것이고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지? 하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라는 거야?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딱 5일 남았습니다. 1월 4일까지는. 자, 그러나 여기에 약간 불을 지핀 내용이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주일가량 뒤에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다. 지금 번역 작업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고 합의문이 가방 안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피터 나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이렇게 깨워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으로 대응을 했다가 갑자기 선회한 일이 생깁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그동안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막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공격을 해도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 당신 재선 가능합니다. 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 거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터 나바로 말만 듣고 중국의 강경 발언을 막 질러대고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스티븐 코어였나요? 정확히 제가 사람 이름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예전에 연준 이사로 선임됐다가 낙마했던 사람이 어떤 회의에서 피터 나바로가 없었던 회의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님, 당신이 지금 이렇게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고 강경하게 나가면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당신의 재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야, 피터 나바로 어딨어? 이 새끼 불러. 이랬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은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강경한 인물조차도 일주일가량 뒤에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고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고 합의문이 가방 안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정확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일정을 발표했고 피터 나바로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근데 시장에서는 뭐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2020년 1월 달에 장관급 합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뭔 소리야, 나 시진핑이랑 만나서 사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는 장관급이 만나서 합의할 것이 정상급으로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증시를 띄우기 위해서 아니 장관급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장관급이 아니라 정상급이라는 거죠. 뭔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크리스마스 때 더 띄웠고 두 번째는 뭐냐면 1월 달에 탄핵이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는 상원에서 표결을 진행할 때까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쭉 좀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머니에 여러 카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카드를 빨리빨리 다 꺼내면 나중에 카드가 고갈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단계 무역 협상을 1월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붙이는 쯤때까지 계속 그 이슈를 끌고 가서 이제 그 이슈가 우려먹다 이제 더 이상 우려먹을 게 없으면 1단계 합의를 하고 곧바로 이제 2단계 합의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카드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가급적이면 그 카드를 천천히 쓰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2020년 11월 달 대선 때까지는 증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짓을 다 해서라도 증시를 떼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좀 천천히 꺼내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나서 서명할 것이다. 이거 불발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아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현재 이런 상태예요. 자, 미쓰리가 여기다가 조금만 좀 이렇게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나만 좀 첨부해드리면 우리는 살면서요, 팩트는 되게 간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 걸렸어요. 야, 너 그년 누구야? 막 그러면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람핀 그 남자친구도 아니죠. 이제 바람핀 그 새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저리, 예,
이제 합니다. 뭐, 아이, 뭐, 걔랑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뭐, 그냥 아는 후배인데, 그냥 계속 나한테 그냥 연락하고 막 그래서 그냥 아는 동생인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사줬더니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걔 미친 애라고. 대부분 양다리 걸치다가 걸린 놈들이 그런 그 반응을 보여요. 그렇듯이 뭔가 좀 구질구질하면, 그죠? 깔끔하지 않으면, 그냥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구리면 주저리 얘기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중국과 합의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뭐 합의안에 서명할 거고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걸 또 번역 작업을 또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고 뭐 합의문이 가방에 들어가고 뭘 그런 부연 설명을 구질구질하게 합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할 때 금전적으로 야, 돈 갚어. 야야야. 나 저기 뭐야. 내일 갚을게. 내일 꼭 입금시킬게. 진짜 내일 입금시켜야 돼? 알아서 입금시킬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됐어요. 야, 너 언제 입금시킬 거야? 나 지금 은행에 가고 있어. 아이고, 야, 나 은행에 가고 있는데, 아유, 지금 뭐 차가 막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아니면 좀 구질구질하단 말이에요. 깔끔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쓰리가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좀 구질구질해요. 그리고 저는 그 구질구질함이 왠지 알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 전까지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트럼프나 피터 나바로나 스티븐 무누신이나 뭐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면 시장에서 아이고 저것들 안 할려나 보다라고 실망해서 주식 빠질까봐 마치 우리가 이렇게 풍선 이렇게 위로 던지고 놀 때 툭툭 쳐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땅바닥으로 꺼지니까 계속 툭툭툭툭 쳐주는 것처럼 계속 이 이슈 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물론 1월 4일 날 합의를 하던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하던 뭐 하겠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의를 한다 안 한다의 어떤 그 기본이 아니라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의중을 보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뭐 번역 작업을 하고 그 번역 작업이 뭐 얼마나 무슨 뭐 만만 년 걸립니까? 무슨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시간 끌기예요. 어떻게?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투자자들은 고민을 해요. 1월 4일 날 워싱턴에서 류호 부총리가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트럼프와 시진핑이 직접 만나는 거 불발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합의를 보는데 왜 증시가 하락했지? 자, 그러자 시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급급했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둬서 그렇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멸치똥 씹는 소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호재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과격한 조정? 얼만큼? 글쎄 한 최대 20% 정도에 달하는 조정 가능성이 있을걸? 아이고 난 망했네라고 할까봐 야야야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야. 미국 증시가 그동안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 정도는 쉬어줘야지라고 위로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 무슨 이렇게 지리산이라든가 관악산처럼 예 산도 개뿔도 모르는 제가 산 타령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 그렇게 막 산이 막 경사가 세진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모습은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에요. 뭐 갭상승하고 갭상승하다 보니까 눈치 보기에서 막말로 마지막 날 2200도 찍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뭐 골이 깊다라고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완만합니다. 그럼 뭐 완만하면 계속 그렇게 완만하게 가느냐?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선물해서 양매수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 큐에 간다고. 주식시장이나 인간의 삶이나 다르지 않다라니까요. 자, 지금 과연 시장이 뜨겁냐, 아니냐, 앞으로 20%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냐.
저의 생각은 이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뜨거운 겁니까? 안 뜨겁다니까요. 시장이 뜨거운 게 염려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역병을 전염시키는 그 무언가가 더 걱정되는 거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1월 달에 증시를 바라볼 때요. 제가 아까 미국 증시는 완만하게 상승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완만하면은 계속 가는 거니, 제가 앞서 방송에서 뭐 역병 얘기하고 뭐 역별이 창궐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미쓰리가 목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 유행이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그렇게 막 춥지도 않은데 막 독감이 막 유행한대요.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시장이 뜨거운 게 아니라 뭔가 시장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더 뜨겁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면 제가 목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어요. 목감기는 낫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항생제를 먹었더니 위가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갤포스 먹는 분들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속 쓰리다는 게 뭐야? 배고픈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속쓰림이라는 걸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그 목감기 때문에 먹었던 항생제가 너무나 세다 보니까 밤에요. 와, 그 위가 여러분 위가 이렇게 뜯기는 기분 아세요? 위가 그냥 이렇게 뜯기는 기분.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요. 위가 뜯기는 기분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즉, 저는 목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지금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는구나.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고, 목감기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가, 미쓰리가 봤을 때 완만하다. 미쓰리가 완만하다고 했으니까 미국 증시가 더 가겠네. 계속 가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들이 제가 만난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어깨에 힘주다가 골로 가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물 양매수 해가지고 꾸준히 수익 내다가 한 큐에 가시는 분들. 예, 저는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지금 증시는 뜨겁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럼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다. 또 그렇게 정신줄 놓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걱정하실까봐 시장에서 쓰고 있는 시나리오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0년 1월 2일 목요일 대한민국 증시는 10시에 개장합니다. 분명히 그날 네이버 검색창에 2020년 주식시장 개장 시간 검색어창에 올라옵니다. 10시에 개장돼요, 여러분. 자, 2020년 1월 2일 10시에 대한민국 이제 개장이 되고, 그리고 1월 4일 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유호 부총리가 워싱턴에 가서 미국과 중국의 합의를 합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따르면.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혹여 미국 증시는 12월 31일 날 열리거든요. 12월 31일 날 미국 증시가 만약에 또 하락한다면 1월 2일 날 혹은 1월 3일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받아서 크게 올라가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까지 전문가들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뭐냐면 1월 4일 날 미국과 중국의 합의 가능성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0이 열립니다. 이 IT 쪽에서는요. 가장 거의 큰 행사라고 불릴 수 있는 엄청난 행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요. 하물며 IT가 대장주고 막 그랬을 때 2017년 이때는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CES 2020을 거의 뭐 특집으로 다룰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아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연말에 증권사들은 2020년 IT 비중을 확대해라, 주식 비중 확대해라, 2,500 간다, 거기다가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우리나라 마지막 증시일 날 코스피 시장은 2200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코스닥은 1%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1월 달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2020년 1월 달에 공모주를 비롯해서 코스닥에 관심이 많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CES 2020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이번에 올해 주제가 뭐냐면 일상으로 들어오는 AI예요. 우리 거래소에서는 코스피에서는 뭐 AI에 대한 관련주가 뭐 크게 없잖아요. 테마로 봤을 때는. 근데 코스닥 쪽은요. 이래저래 엮어가지고 여러분 뭐 그 네이버 같은데 그 구글 같은데 검색창에다가 뭐 AI 관련주 뭐 검색해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코스닥 종목들 막 나옵니다. 자, 이번에 CES 2020이 메인이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 거기다가 가상 증강현실 있죠. 삼성전자 사장이 4년 만에 기조연설하죠. 이방카가 무슨 뭐 토론 주제하죠. 그러면 1월 2일 날 열리는 대한민국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열리는 CES 2020의 어떤 그 가상현실과 AI에 대한 그 코스닥 그런 매기를 이어받을 가능성, 거기에다가 1월 9일 날, 목요일 날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안 좋으면 좋을 거라고 얘기할 거고, 좋으면 좋아서 좋다고 얘기할 거고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12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미쓰리가 뭐라고 합니까? 2019년 미국이 3번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미국의 경제지표가 못 나오면 이상한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1월 10일 날 미국 고용 쇼크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최소한 뭐 1월 중순까지는 가지 말고요. 1월 10일까지 봤을 때 시장에서는 띄우고 싶어하는 지금 가능성 있는 재료들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왜 전문가들이 2020년에 증시가 좋을 거라는 둥,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둥, 왜 그렇게 떠드는지 아시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12월 30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2020년 내년에 45조 달러 규모의 보험 선물 자산 운용 등 금융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자,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내년부터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등 세계 자산 운용사들의 어떤 그 경쟁을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한다. 어떤 식으로 개방할 것이냐? 당장 1월부터 외국인 소유 선물 및 보험회사의 영업을 허용하고 4월 달부터는 100%의 외국 지분 자산 운용사 설립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중국이 2019년 12월 30일 날 결정한 거 아닙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벌써 반년도 더 넘게 이미 결정된 얘기였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못하실까봐 미쓰리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국이 이렇게 금융 개방을 했을 때 미쓰리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만약에 골드만삭스라면 제가 만약에 JP모건이라면 중국이 금융 개방한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절대 비싸게 사지 않을 것이다. 어느 백화점에서 박앤세일을 한다. 그러면 백화점 문 앞에서 백화점 개점하기 전에 문정성시를 이뤄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우르르 들어가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마인드냐면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그런 그 대형 투자 은행들이 괜히 그렇게 대형 투자가 된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기회가 온다고 바로바로 사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드렸죠. 제가 어떤 자리에, 어떤 병원이 있는 자리에 꼭 그 자리에 돈다방 미쓰리를 개업하고 싶어서 그 병원에 가서 제가 권리금 같은 거 다 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파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아유, 나 싫다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되게 좋은 자리인가 본데. 그리고 안 팔겠다고 막 버팅긴다. 그럼 제가 무슨 짓을 한다고요? 주변에다가 아이고, 저기 병원 원장님, 저기 막 돌팔이고, 막 의료사고 내고, 막 그냥 엄청나게 사생활도 복잡하고, 막 그냥 그렇게 그 동네에다가 루머를 막 퍼뜨려서 그 병원의 환자를 끊게 만들고, 그 의사 선생님을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가난하게 선생님이 야, 권리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사가지고 가라.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싸게 산다고요. 그게 돈 많은 투자 금융회사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해드렸죠? 언제 해드렸는 줄 아세요? 이거 중국이 2020년도에 45조 달러 규모의 금융 개방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거 몇 번의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내년부터 중국은 그래 골드만삭스, JP모건 우리나라 와서 금융업 해라고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지. 그거를 얘네들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뛰어들어가서 막 덥석덥석 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JP모건이면 제가 골드만삭스면 기다려요. 제가 앞서서 방송에서도 중국이 지금 은행들이 지금 나가 떨어진다, 기업들이 디폴트 된다,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이런 정보를 월가는 모르겠습니까? 월가가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요. 대한민국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유럽발 금융위기를 유럽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월가에서 저는 소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월가애들이 정보력에서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날고기는 애널리스트 명함도 못 내민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미쓰리가 지금 중국의 은행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디폴트 돼요. 그러면 월가에서는 그 이상의 정보 갖고 있겠죠. 그럼 이때다 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저 같으면요 조금 더 기다려요. 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올 거거든요. 미쓰리가 종종 여러분께 2020년도는 기회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께서 개인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12월 30일 날 중국이 보험자산 운영 등 45조 달러 금융시장을 내년에 개방한다. 우와, 내년에 중국이 개방하면은 외국 자금이 중국의 금융시장에 갈 거고 더 좋아질 거다. 이거는요, 여러분 12월 30일 날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있었던 얘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괜히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이미 나온 기사에 흥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허가만 주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비유를 해드릴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 어딘가요?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에서 호텔을 별로 안 가서 호텔 신라라고 칩시다. 자, 호텔 신라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아무개님, 홍길동님, 저기 우리 호텔에 묵을 수 있는 그냥 어떤 그 숙박권 드릴게요. 근데 당장 2020년 1월 1일 날 묵을 필요 없어요. 그냥 숙박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숙박권을 받자마자 그래 1월 1일 날 가자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숙박권 쥐어지면 가만히 있어봐. 언제 가장 어떤 우리 가족 중에서 이렇게 호텔에서 하루 묵을 수 있는 그런 날짜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거예요. 2020년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 외국 자금이 중국 금융시장에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라면 그렇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요, 2019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저는 참 독서를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차가운 냉소적인 발언들을 좀 해서 어떤 일부 청취자님들께는 비관론자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도 많은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서 미쓰리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너무 흥분할까봐, 그리고 너무 비굴해질까봐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진행자야. 이거를 평가받게 된 한 해가 저는 2019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울고, 제가 속상해서 울고, 막 때려칠 생각도 하고, 예. 정말 저에게는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물론 이제 방송 중간중간에 이제 뭐 까칠까칠하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는 너무 속상해서,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지? 정말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게 했던 한 해가 2019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돈다방 및 청취자님들께 한 해 동안 이 독서를 다 견뎌주시고, 이겨내주시고, 독설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은, 예,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에 제가 잃었던 그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는 그 서막이 열리는 한 해가 2020년이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2020년에는 그동안의 돈다방 미쓰리보다 어찌 보면 더 강력하게 무장하고 더 독해지고 더 세지고, 예, 그만큼 더 많이 준비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드리는 방송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독하게 만드는, 네,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미쓰리와 함께 정말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로서 한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들썩들썩하게 한번 만드는, 예, 그런 아주 멋진 그런 판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2020년 더욱더, 예, 강력한 모터를 달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